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앱 개발을 혼자 독학으로 배워서 제 인생 처음으로 혼자서 앱을 개발하고 출시해본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혼자서 무자본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을 어렴풋이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앱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고민과 해결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전에 6개월 웹 개발 부트캠프는 했지만 앱 개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초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혼자 앱 출시해보는 경험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앱 출시만 제대로 해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은 로그인 없이 정말 간단한 기능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도 1.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앱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앱 출시 과정과 느낀 점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앱을 개발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호주 5홀 세컨 및 서드 연장 지역, 491 비자 지방 지역을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기준으로 해서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우편번호 입력 시 해당 지역이 비자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으로 이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491 비자 소지자라면 구직할 때 호주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우편번호 리스트를 매번 봐야 하는데 숫자만 쭈르륵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우편번호 하나만 표시했다가 범위를 표시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도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지역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제가. 네,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제가 필요해서 제가 보기 편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대상입니다. 전 세계 호주 빅토리아 워홀러 혹은 491 비자 소지자 타겟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영어로 개발했고요. 실제로 중국, 대만, 스웨덴에서 앱을 설치한 유저가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저 혼자서 우여곡절 끝에 출시한 어플이 해외에서도 설치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과정입니다.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개발했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전에 웹 개발 부트캠프 들으면서 리액트를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러닝 커브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단일 코드 베이스로 iOS와 안드로이드 앱 모두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간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윈드서프라는 유료 IDE 툴도 구독해서 개발했고 이후에는 쉽고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엑스포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앱 개발은 처음이라서 유데미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기본 개념을 독학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 앱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면서 당연히 부딪히는 에러도 많았는데요. 이때는 챗GPT나 윈드서프 캐스케이드 기능을 활용하거나 구글링해서 원하는 내용이 없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까지 모두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개발 유튜브 영상도 에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느꼈던 AI의 불편한 점 및 한계가 있는데요. 가끔 AI가 알려준 대로 할 경우 코드가 더 꼬일 때가 있어서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AI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는 것이 좋고 또한 AI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맞는지 꼭 제가 직접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러를 수정해달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같은 해결 방식만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해결했던 방식은 문제가 되는 코드 첫 줄부터 따라가면서 따로 직접 디버깅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상하고 이를 AI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제가 예상했던 점이 문제 원인이 맞다는 것을 같이 확인 및 검증해 주었고 이렇게 원인을 알아내니 이후의 해결 방법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AI가 한 번에 바로 찾기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디버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뒤에
AI와 맞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논의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기간입니다.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부터 개발까지 총 1.5일로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하루는 풀로 날 잡아서 대략적인 틀을 잡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에러가 났을 때 조금 텀을 뒀다가 다시 해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날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에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개발은 하루 이틀 만에 끝냈지만 나중에 출시 과정 설명하겠지만 출시가 거의 한 달이나 걸려요. 개발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출시가 한 달이나 걸리니 우선 미니멈 기능만 넣고 출시하는 게 좋은 전략이었어요. 사실 저는 약 3개월 전에도 앱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기능이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발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당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개발까지 하려고 하니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개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전략을 다시 바꿔서 수치가 눈에 바로 보이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우선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동안 영상 편집과 간호일을 병행하다 보니 다시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번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정말 딱 필요한 핵심 기능만 먼저 출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VP, 최소 기능 제품 전략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지금 돌이켜봐도 이 선택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게 때론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앱 개발하는데 큰 시간 소요 없이 바로 출시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 출시 과정입니다. 개발자 가입 및 계정 등록에는 슬프게도 비용이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초기에 등록할 때 한 번만 결제하면 되고 $25입니다. 하나로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iOS는 딱 봐도 비쌀 것 같죠? 1년에 $99입니다. 하나로 하면 약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비싼 거 알겠어. 비싼 거 알겠는데 이것까진 이해를 한다 쳐도 개발자 계정은 1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려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처음에 iOS 개발자 가입이 안 되었는데 평일까지 문의 답변 기다리느라 3일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의해봤더니 2차 인증에서도 변경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휴대전화 번호가 아직 한국 번호라서 호주 번호로 변경하니 개발자 등록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앱 홍보 이미지 제작, 스크린샷, 어플 제목 설명,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홍보 문구 작성, 그리고 심사 제출입니다. 이것도 저는 하루 만에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은 캔바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플 아이콘, 스플래시 화면, 앱 소개 화면 등을 제작했습니다. 모바일 및 태블릿 스크린샷 여러 장을 첨부하고 앱의 명칭과 설명을 작성했고요. 설문지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뭐 광고가 들어가냐, 연령대는 누구를 타겟팅하냐, 뭐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있냐, 카테고리는 뭐냐 등등해서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구글링해서 블로그가 여러 개 나와요. 이제 그런 블로그 참고하면 링크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금방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1분? 1분 만에 금방 끝내요. 이거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APK였어요. 근데 이제 뭐 앱 번들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를 다 이렇게 마친 상태고요. 원래는 제가 APK로 했었거든요. eas.json에서 안드로이드 빌드 타입에 원래 여기가 APK였거든요. APK 형식이 아니라 이제 앱 번들 형식으로만 올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제가 지금 배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배포는 진짜 한 서너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호주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걸렸고요. 보시면은 파일 마지막 형태가 AAB예요. 앱 번들 파일 형식은 AAB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어플 심사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심사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심사 거절 및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약 1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앱스토어랑 서로 컨택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반영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고, 저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iOS는 테스트 기간 없이 바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심사가 걸렸냐? 아무래도 제가 개발한 어플은 비자 관련 내용을 다루다 보니 iOS, 안드로이드 둘 다 보다 더 명확히 출처를 표기하고 정부 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플 본문 내용이랑 어플 설명란에 보다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재제출했더니 통과했습니다. iOS는 추가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용자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어플이 왜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챗GPT 도움으로 위와 같은 문구로 수정했더니 통과했습니다. 맨 처음 배포했던 거는 지금 어플 들어가면 지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지도 안 보이는 이슈를 해결하고 앱스토어에 다시 올리고 다시 승인 레터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 버전인데 1.01 버전으로 버그 픽스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검색창에 WHMate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전 1.0.1 지도가 안 보였던 에러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해서 다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바로 1.0.1로 바로 해서 지금 설치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버그 픽스하고 나서 이거 열어주면은 로딩 화면이 뜨고 이제 맵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지역인데 약간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고 417 리지널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게 417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가능한 지역들이 이렇게 막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리모트 하면은 417 그 리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491 클릭하시면은 491 비자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보여요. 약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3996 이렇게 검색해도 이렇게 417이랑 491 비자 가능 지역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이제 문제없이 잘 올라가지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코드 자체엔 문제가 없는데 시뮬레이터에서 돌렸을 땐 다 잘 나오거든요.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가 올렸는데 그게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 예정이고 2주 동안 12명의 테스터들한테 비공개 테스트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비공개 테스트입니다. 이게 저는 제일 오래 걸렸는데요. iOS와 다르게 안드로이드는 2주간의 비공개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정식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들을 모으는데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고마운 저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한테 부탁해서 테스터 12명이지만 실제로는 12명 이상을 모았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매우 간단한 어플이지만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저 혼자서 직접 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직접 개발한 앱인 만큼 제 자식 마냥 애착이 많이 가고 뿌듯한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서비스 개발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체감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 기능만 먼저 만들어서 출시하자. 소위 MVP 전략이고요. 두 번째,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문제 해결은 결국 내 몫이다 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넥스트 스텝,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유저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빅토리아뿐만 아니라 뉴스와 킨즐 등 다른 주까지 확장하면서 기능을 더 디벨롭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드백 또한 적극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여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행 및 일상 브이로그 관련 컨텐츠인 세라인 멜번 그리고 간호 관련 컨텐츠인 세라널스 이 영상 또한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해당 시리즈에서는 제가 앞으로 앱이나 웹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꾸준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즐겨하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누군가 한 명쯤은 동기부여 혹은 용기를 얻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생긴다면 덜 나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해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